이 문제는 2차 곡선 자체에 관한 것보다도요,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접근하는 수학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 수학적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예,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요 문제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 미리. 1차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까먹었을 테고, 사실 나도 정확하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설명하긴 했을 것 같은데. 자, 기하학적인 증명에서, 이거 기하학이야. 기하학적 증명이야. 기하학적 증명에서 우리가 꼭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문제를 어떻게 간단히 증명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적인 요소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기하학적 증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성대 문제 풀었잖아요. 성대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만일 그게 제대로, 지금 얘기하는 요소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면 성대 모의논술 문제 1번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거야. 제대로 했다면. 자, 보세요. 자, 타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을 양끝으로 하는 선분을 타원의 현이라고 한다. 주어진 방향과 평행인 현들의 중점은 현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평행하기만 하면 그 평행한 현들의 중점은 모두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 즉, 평행한 현들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다? 하나의 직선이 되어진다. 알겠지? 자, 요거 증명해라.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 정리하면 뭐냐면, 모든 타원에서 모든 평행한 현의 중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하라. 자, 요걸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져갈 거냐면, 타원은 원점의 대칭이다. 즉, 타원의 중심의 대칭이다. 그치? 원도 어때? 원도 중심과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서 원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룰 때 전체 원을 다 다루는 경우는 거의 있어 없어? 전체 원을 통째놓고 다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어. 특정 부분만 놓고 다루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반대편에서의 해의 존재 조건이라든지 해의 개수, 해의 존재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칭성을 이용해 설명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성대 문제 대부분 다 푸셨으니까 성대 1-2번 문제. 1번 문제 조건이 뭐였어? y equal 3분의 1 x. 그치? y equal 3x. 이 두 개의 직선 나와 있죠? 이 두 직선이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느낌을 챘을 거야.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쵸? 어떤 게 중요한 두 직선의 관계에서 어떤 게 중요하겠어? 어떤 특징이 있었어? 그치, 대칭성. 뭐에 대한 대칭성? 그쵸, y equal x에 대한 대칭성. 그래서 주어진 영역에 속하는 점 S의 영역을 S에 속하는 점들의 개수를 어디에 대해서만 다뤄도 돼? y equal x 아래쪽에서만 다뤄도 돼. 여기에 몇 배? 2배. 혹은 여기에 있는 점들의 개수 다루는 건 복잡해요. 삼각형이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다뤄? y equal 3분의 1 x 밑에 있는 걸 다루는 거야. 그리고 대칭성에 의해서 이 영역에 들어있는 격자점의 개수와 여기 영역에 들어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어때?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지? 그치? y equal x에 대해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수의 몇 배? 요 아래쪽 영역에 있는 개수, S'에 들어있는 개수의 몇 배? 2배. 2배를 빼면 돼. 어디에서?
그치, 전체 영역. P라고 불렀던 전체 영역.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2배의 S 프라임 빼주면은 S의 영역의 개수가 나오게 되지. 이렇게 풀었어요? 풀었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이런 도형에서의 2차 곡선 봐. 2차 곡선 생각해봐. 2차 곡선에서 왜 대칭성이 중요한지. 2차 곡선, 타원, 포물선, 쌍곡선 다 뭘 가지고 있어? 전부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2차 곡선 다. 그치?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 영역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거나 그 대칭성 자체가 그 도형의 수학적 특성이란 말이야. 단순히 계산을 간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도형의 중요한 수학적 특징인 거야. 그리고 이 아래쪽 영역으로 요거 바꿔주게 되면 요거를 3, 6, 9, 3K지? 3, 6, 9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요 0에서 3까지의 영역에 격자점 3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치? 3에서 6 사이에 격자점 몇 개 들어가? 4, 5, 6, 4,1, 4,2, 5,1, 6,1 6개 들어가요. 6에서 9 사이 몇 개 들어가요? 9개 들어가요. 3, 6, 9, 12 이렇게 나갑니다. 딱 3개씩 늘어나게 돼 있어. 등비수열 합이죠? 그치? 등비수열의 합. 3K까지의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재심은 가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있는 거야. 저거 계산하라고.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알겠지? 이렇게 안 풀고 결과만 정확하게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도 좋지만 아마도 이 방식보다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아니면은 논리적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약적으로 답이 나온 결과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저런 과정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으면. 왜냐면 쓰기 복잡하니까는 간단하게 그냥 쓰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설명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감점이야. 대칭성이 있는 도형의 성질. 원점을 지나는 현의 중점. 타원에서 타원은 장축과 단축에 대한 대칭성도 있지만 뭐에 대한 대칭성도 있어? 원점에 대한, 중심에 대한 대칭성이 있단 말이야. 중심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의 딱딱 반대편에 위치하게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타원의 중심은 그 중심을 지나는 현의 중점이야. 대칭성 때문에. 점대칭의 중심은 항상 그 점대칭상에 있는 두 점의 중점이 되게 되지. 그치? 어떤 의미의 현에 대해서도 그것과 평행하게 중심을 지나는 현을 그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두 현에 대해서 두 현의 중점을 연결한 게 하나의 직선 위에 존재한다. 기울기가 같은 모든 현들에 대해서 그 중점이 하나의 현에 존재한다.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문제가.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일단 타원의 방정식. 이와 같은 식 하나 써야겠지? 대충. 이것도 타원의 방정식이야. 타원에 대해서 하나의 타원의 일반적인 식 하나 써놓고서, 기본형 하나 써놓고서, 그 다음에 임의의 직선을 하나 잡아야 되죠. 임의의 직선 하나의 교점과 중심 찾아야 되지. 두 교점과 중심 찾아야 되지. 그치? 이거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y equal fx 기준을 보니까 이거 연립해서 교점 구하고 교점의 중점 구해야 돼.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현들을 중점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몇 개 구해야 돼? 또 다른, 기울기는 같은 다른 직선 또 써야 돼. 그리고 얘도 뭐 해야 돼? 교점 구하고 중점 구해야 돼. 연립방정식 몇 번 풀어야 돼? 2번 풀어야 돼. 중점 2번 찾아야 돼.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왜? 중점 2개 연결하면 당연히 직선이야. 2개만 연결하면. 우리는 모든 현들의 중점, 평행한 모든 현들의 중점을 연결하면 다 직선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점 연결하고 선 그어버리고 중점에 있다. 중점 연결하면 직선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2점 연결하는데 직선이지.
적어도 몇 개는 살펴봐야 돼? 적어도 3개는 살펴봐야 돼. 그래서 3개의 연립방정식과 6개의 교점과 3개의 중점을 찾아서 그것들이 그 3개의 중점에 하나의 직선이 있다는 거 증명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더 머리를 똘똘하게 굴리면은요, 여기에서 이 2개에 대해서만 한 다음에 이 중점을 연결한 직선이 이 2개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이 얘를 y equal mx 플러스 알파 1 이렇게 보고 얘를 갖다가 y equal mx 플러스 알파 2 이렇게 돼 있겠지. 알파 1 equal 알파 2가 아니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중점 연결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얘는 y equal kx 플러스 뭐가 되더라. 그런데 kx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m만 들어있고 알파 1과 알파 2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죠. 3개, 4개 할 필요 없이 2개의 평행한 직선 그리고 중점 연결했더니 그 중점에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속에는 이 두 직선의 공통적인 요소인 뭐? 기울기만 들어있고 뭐는 안 들어있더라? 알파 1, 알파 2 각각을 직선을 구별해주는 알파 1, 알파 2는 안 들어있다. 아무 영향 안 준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모든 직선에 대해서 똑같은 직선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개별성이 안 들어있고 공통선만 식 속에 들어있다면 이거는 이 모든 현들의 뭐다? 모든 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 1, 알파 2가 안 들어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면 이것도 하나 요령 있게 설명한 거야. 아, 이거는 뭐에 대한 특징? 집합. 타원의 현들의 집합. 알겠죠? 타원의 현들의 집합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하나의 직선을 이룬다. 이게 평행한 현들의 집합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이 공통적인 특성 속에는 뭐는 안 들어있다? 개별성은 안 들어있어야 되지. 각각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이거는 공통점에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직선 속에 뭐가 없다? 각각의 개별적인 구별하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게 안 들어있다. 공통점인 m만 들어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집합의 공통성을 묻는 기하학적 문제에서도요. 기하학적 문제에서도 어떤 기하학적 도형들의 그룹의 특성을 묻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공통성과 개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예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직선 가지고 풀어도 돼. 근데 이 두 직선 가지고 하는 것도 복잡하단 말이야. 알겠지? 이 두 직선 가지고 하는 것도 복잡해. 교점 또 가고 하는 것도. 이걸 줄여주는 게 뭐냐면 대칭성이야. 알겠죠? 이런 공통점과 개별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양이 3분의 2로 줄어들고요. 3분의 2로 줄어들고 거기에 대칭성 이용하게 되면 복잡한 도형들을 갖다가 일반에서 다 쓸 필요가 없게 돼요. 자, 타원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타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어떤 의미의 현에 대해서도 봐봐. 어떤 의미의 현에 대해서도 타원을 지나면서 그 현에 평행한 직선 그을 수 있죠. 그치? 어떤 의미의 현에 대해서도 y equal mx를 그을 수 있다는 거야. 중심을 원점으로 잡으면 0,0으로 잡으면 어떤 의미의 현에 대해서도 그것과 평행하게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수 있지, 현을 그을 수 있지. 이것도 하나의 현이니까 이것의 중점 잡아서 이것의 중점과 연결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얘 중점 찾아서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찾았다고 합시다. 이 두 점을 갖다 연결했어요. 이 직선 방정식 뭐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 뭐 돼? 기울기가 얼마야? 알파분의 베타야. 기울기 그냥 원점에서 원점 밖에 한 점과 직선으로 연결했으니까 x분의 y란 말이야. 그래서 중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우린 두 현을 얘기하면 되니까. 그치? 그 두 현 중에 하나를 중점을 지나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중점을 지나는 현을 갖다 하나 설정하는 거야. 기울기 똑같고. y 이퀄 뭐야? 알파분의 베타 x 이렇게 되는 거야. 원점 지나니까 그냥. 어쨌든 이 직선도 원점 지나니까. 일반화된 직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제 뭐 보여주면 돼?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속에 뭐가 안 들어있다?
이 알파, 베타 속에 알파1이 안 들어있다라는 것만 설명해주면 돼. M만 들어있고 PQ만 들어있는 거야. 타원식인. 타원은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지. PQ와 M만 관여하고 있다는 거 설명하면 끝나는 거야. 점 연결하고 직선의 방향 찾아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됐지?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두 것만 하더라도 나머지 현들에 대한 설명도 다 이 현과 중점, 이 현과 중심을 지나는 직선 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니까. 기준 하나 잡아주고 대칭성의 중심이 되어지는 점을 갖다 하나 잡아주고. 이런 기하학적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두 가지, 여기서는 두 가지와 이 문제 보는 이유 두 가지의 기하학적 증명을 할 때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뭘 이용해라? 대칭성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라. 점대칭성뿐만, 선대칭성을 갖다가 주로 눈으로 보는데 선대칭성뿐만 아니라 타원이라든지 쌍곡선에 있어서도 점대칭성 엄청나게 중요해요. 알겠죠? 응? 그 다음에 어떤 기하학적 집합에 있어서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 혹은 증명이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특별한 예시의 두 개, 집합의 두 개의 예시를 뽑아가지고요. 그 두 개의 예시에 대한 공통성만 얘기해도 돼. 그 두 개에 대한 일반화된 두 개, 저기 알파1, 알파2처럼 일반화된 예시 두 개를 뽑아가지고요. 그거의 공통점을 뽑아낸 다음에 그 공통점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다? 개별적 특성인 알파1, 알파2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원소도 그 공통점을 가진 놈들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증명 방식을 얘기하는지 알겠지? 알겠죠? 자, 요 두 가지만 이 문제에서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2번이 있는데요. 2번은 뭐 그냥 이 정도 되면 이 현에 관한 것만 알면 말로 그냥 끝납니다. 물론 이거 계산하면 식은 좀 복잡해요. 교점 찾아야 되고 교점과 중점 이렇게 하더라도 원의 중심 지나는 직선 다 찾아야 되니까 교점 찾고 중점 찾고 다 해야 되니까 한 번은 연립방식 풀어야 되니까 복잡하긴 해.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있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진 타원에서 타원의 중심, 타원의 장축과 단축 그리고 초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 이게 작도의 문제야. 이게 작도의 문제야. 작도의 문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타원의 중심부터 찾아야 돼. 순서대로 찾는 거야. 그리고 순서대로 아니더라도 타원의 중심부터 찾아야 돼. 왜 그럴까? 문제 몇 번? 1번. 1번에서 1번을 풀어보면 결국 현의 중심을 지나는 것들이 뭐가 돼 있다? 타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나온단 말이야. 뭐가 없어요? 뒤쪽에 여러분들 뭐 아직 결과를 안 봐서 그렇지만은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게 돼요. 타원의 중심, 원점을 지나게 돼요. 여기다 뭐 구하는 거야? 평행선 두 개 그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와 컴퍼스로 작도할 수 있어 없어? 평행선. 작도할 수 있죠? 두 평행선 긋고 교점 딱 찍고 자, 이 교점들에 대해서 이등분점,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자와 컴퍼스로 중점 가능하죠? 중점 찾아주는 거예요. 됐죠? 두 중점 연결하면 문제 1번에 의해서 어디를 지난다? 타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런데 이 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에서의 두 개의 현의 중점을 연결해도 직선이라고 이 직선 역시 뭘 지나야 된다? 타원의 중심 지나야 된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이 뭐다? 타원의 중심이다.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원의 장축과 단축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그냥 설명 끝내는 거야.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타원의 중심에서 자, 타원의 장축 그리는 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요건 예전에 논술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 타원의 중심을 알고 있다고 하자. 자, 자와 컴퍼스만으로 타원의 장축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자는 눈금 없는 자야. 작도에 쓰이는 도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 그렇지. 컴퍼스와 자만 쓰는 거야. 눈금 없는 자. 기본적으로 작도는. 각도기 이런 것도 없어요. 알겠죠? 타원의 중심을 알고 있다, 이제.
타원에 장축 그리려고 그래.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안 돼.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머릿속에 지금 아마도 다 자네가 이제 얘기해서 그렇지 솔직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외접원이나 내접 먼저 떠오르잖아. 장난축하면 끄떡끄떡 하잖아. 그러니까 위로 받아도 돼. 안 돼. 그게 작도에서 주의할 점이야. 곡선에 특별한 접점을 찾아낼 수는 있다 없다? 자와 컴퍼스로 곡선에 대해서 특별하게 접선이나 접점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곡선과 곡선.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대중이 좋다고 그래도요. 여기다 컴퍼스 찍어가지고 타원 외접하는 원 정확하게 딱 그릴 수 있어요? 외접점 딱 2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외접원을 그리는 건 돼도 외접원을 그려서 접점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접원 자체를 접점이 있어야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작도할 때는요. 그런 거 주의하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외접원이 아니라 그냥 원, 대충 원 하나 그려놓으면 돼. 4개의 교점을 가지는 원 그릴 수 있죠? 그럼 몇 개의 교점 나와? 4개의 교점 나오지? 4개의 교점 연결하면 타원의 특성상 이거 뭐 돼?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돼. 그치? 이 직사각형에 각각의 수직이등분선들을 그어서 연결하면 장축, 단축이에요. 끝.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작도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장단축 그리면 끝나는 거야. 자, 초점은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초점은 장축에 대한 요 길이와 단축에 대한 요 길이와 장축에 대한 요 길이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초점 어떻게 찾아야 돼? 초점. 이 길이를 갖다가 그대로 옮기면 되지. 장축의 길이를 갖다가 어디다가? 장축을 갖다가 이렇게 컴퍼스로 그대로 옮길 수 있잖아. 그리고 꼭지점을 갖다가 여기 단축의 꼭지점에 올려놓고 원을 그으면, 그치? 장축의 길이를 가지는 요게 초점이 되지. 그치?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K제곱.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자, 실제로 그게 문제가 나와서 그래. 자네는 확실하게 기억할 거야, 이제. 그치? 곡선의 외접선은, 외접원이나 외접점은 컴퍼스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컴퍼스로 찾을 수 없어요. 저런 식으로 장축과 단축을 찾은 다음에 이 점을 구한 후에 외접원을 그릴 수는 있어. 알겠지? 외접원을 그려서 접점을 찾는 방식은 작도에서는 할 수 없다. 유의사항으로 하나 더 해. 그거 하나만 얻어도 돼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